뉴욕, 도쿄, 런던, 서울. 도시, 멀리서 보았을 땐 한없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도시의 일원이 되어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분주함과 척박함에 숨이 막혀올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죠. 도시에서 생활할 경우 우울증, 불안 증세, 정신분열증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한다. 그래서일까요? 도시에 사는 인간들은 여가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아 떠나곤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로의 여행이 늘어나는 이유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 인구 상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진 않죠. 각종 문화생활과 각종 놀거리가 모여있는 도시를 떠나 마치 철새마냥 다시 자연을 찾아 돌아가려 하는 인간들의 본능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혹은 그저 일시적인 트렌드일 뿐일까요? 오늘 알아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으로의 여행은 실제로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존재하는가? 오늘의 심리학, 여행, 도시 vs 자연 편입니다. 자연이 우리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뇌를 들여다볼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총괄 관리하는 편도체라는 곳을 관찰할 것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생활이 이 편도체의 활성화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에 활용될 사람을 몇 명 잡아와 봅시다. 조건은 우선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일반인이어야겠죠. 뽑아왔다면 우리는 그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인권을 위해 보수는 넉넉히 제공할 것이고요. 그들에게 진행할 테스트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전기 고문을 하면 큰일 나겠죠. 인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 스마트한 방법으로 다가가 봅시다. 무섭고 위협적인 얼굴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꼴랑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주 위협적이고 무서운 얼굴을 준비했습니다. 네, 구라고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Fearful Faces Task라는 테스트로 중립적인 얼굴과 위협적인 얼굴을 보았을 때 우리의 뇌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활용한 실존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때 다른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편도체인데요. 위협적인 얼굴을 보면 우리의 편도체는 그 즉시 활성화되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불안을 유발하고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이로써 우리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은 아마 좌측 사진을 먼저 목격하고 더 주의 깊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earful Faces Task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참가자에게 무섭고 위협적인 표정의 사진과 중립적인 표정의 사진을 번갈아 가며 보여주는 동안 fMRI라는 기계를 통해 참가자의 뇌를 관찰할 것입니다. fMRI는 뇌의 혈류량을 시각화해주는 장치인데요. 우리의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될 땐 그곳으로 피가 몰리게 되고 이 피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뇌의 부위별 활성화 정도를 관찰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번에 진행할 테스트는 소위 MIST라고 불리우는 Montreal Imaging Stress Test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암산 문제를 시켜보죠. 이미 강력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사회적 스트레스까지 이끌어낼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연구의 성공적인 결말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암산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그럼 AI는 그 결과를 분석하여 참가자의 수준을 파악하는데요. 파악을 완료한 AI는 아주 악질적이게도 수준에서 10% 정도의 난이도를 높여 다시 암산 문제에 임하게 합니다. 만약 12 곱하기 14 나누기 3 빼기 7을 14초 만에 푸는 사람이 있다면
12초 정도의 시간을 주고 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참가자가 문제를 풀 수 없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암산 문제를 풀게 된 참가자들에겐 한 가지 시련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그 문제의 가짜 평균 정답률을 제공하는 것이죠. 즉 문제는 절대 맞출 수 없도록 설계되고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은 그 문제를 맞추도록 설계되는 것이죠. 이로써 참가자는 자신이 연구의 성공적인 결말을 망치고 있다는 부담감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그리고 자신의 수준이 도태되고 있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편도체가 열심히 활성화되겠죠. 자, 모든 사전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준 스트레스를 풀어줄 차례인데요. 산책을 보내줄 것입니다. 한 팀은 연구소 근처 시내를 1시간 산책시키고 한 팀은 자연 그 자체인 숲 한가운데를 산책시킬 것인데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동일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관찰되었죠. 도시 산책을 즐긴 사람은 동일한 테스트를 다시 진행한 결과 편도체의 활성화 정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숲에서 산책을 즐긴 사람은 동일한 테스트에서 편도체가 이전보다 덜 활성화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죠. 이것은 Fearful Faces 테스트와 Montreal Imaging Stress 테스트 두 테스트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도시의 산책은 우리의 편도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자연에서의 산책은 같은 일을 겪어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올해 몰레큘러 사이콜로지 저널에 게재된 베를린 막스 플랑크 인간발달연구소의 소냐 수디막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자연은 어떻게 양육하는가? 편도체 활동은 자연 속에서 1시간 걸으면 감소한다. 연구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연은 놀랍게도 우리의 편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올해 여름 저 역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이후 한동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상사나 동료들이 상당히 너그러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죠.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면 우리는 쓸데없이 과한 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별 위협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안하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 기분을 자주 느낀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있어야 할 자연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상